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현지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마치고 찾아온 뉴욕 증시 이날 아주 우울한 첫 주의 출발을 맞았는데요. 이날 사실 뉴욕 증시뿐 아니라 이 세계 증시가 거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값도 내렸고 유가도 내렸고 그리고 변동성 나타내주는 빅스 지수는 7.7%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1.84% 내렸고요. S&P 1.16%, 나스닥도 0.13% 하락했습니다. 9월은 통상 뉴욕 증시가 부진한 수익률을 내는 달로 유명한데요. 이번 연도에도 이런 9월에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9월 들어 현재까지 S&P 6% 내렸고요. 다우지수 4.9% 내렸고 나스닥 9.1% 내렸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하루였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큰 악재로 꼽았던 하나가 바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바늘로 100번 찍어도 찔러도 죽지 않는다는 이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이제 또다시 봉쇄가 나올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증시 심리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범유럽 지수 스톡스도 2.93% 내렸고요.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지독한 지긋지긋한 코로나, 과연 유럽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More restrictions expected in Europe as coronavirus spreads rapidly and rattles market.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더 많은 봉쇄가 예상되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보시면 지금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봉쇄 제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대요. 앞으로 왜냐하면 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살펴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기준으로 1,569명의 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전날에는 13,000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4,000명, 이탈리아는 1,000명, 그리고 독일은 1,345명. 네,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추가로 922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 주말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금요일이 4,700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독일의 이 보건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네덜란드나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리고 곧 독일도 이러한 곳에서 케이스들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지금 감염 동력은 out of control, 통제를 넘어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도이체뱅크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앞으로 며칠 그리고 몇 주 오는 기간 동안 특히 유럽에서 더 많은 제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The fact that the virus is already spreading quite rapidly is a big worry.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벌써 퍼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우려감이다. WHO도 유럽 지역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웨이크업 콜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모닝 콜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알람 같은 상황이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 전문가가 10월 중순까지 하루에 5만 새로운 신규 감염자 수가 발생할 수 있다. 요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우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경제 관련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는 여기 부제목 보이시죠? 보시면 계속 뭐 나왔던 V자 회복은 unlikely,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자, 여기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시면 만약에 9월이 벌써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보시면 각국 정부들은 처음에 했던 봉쇄와 같은 봉쇄를 당연히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잡으려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 완전한 봉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제한이 발동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consumer confidence, 자신감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유럽도 제가 이제 3월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마스크도 안 끼고 엄청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좀 한국하고는 대응을 다르게 한 것 같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상황이 심각한데 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사람들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이 되고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절반 절반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이브리드로 시작을 했다가 온라인으로 바꾼 학교도 많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전에는 진짜 마스크 낀 사람 한 30% 였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든 다 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마스크는 다 끼고 있으니까 그게 그나마 그래도 희망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어요. 먼저 여러분도 주말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별세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임자 인선을 놓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또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주말까지 후임자를 후보들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선까지는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재정 부양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대선 전에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필요한 그런 부양 투자자들은 이게 증시 악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뭐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뭐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관계에 항상 악재로 작용하죠. 또 이날 종목별로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JP 모건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뭐 2조 달러 수준의 대규모 불법 의심 거래를 장기적으로 했다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은행주 다 내렸고요. 이날 JP 모건이 3.09%, 시티그룹 2.0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보시면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제2의 테슬라로도 불렸던 이 스타트업 니콜라 모터스 창업자 및 최고 경영자가 이제 최근에 그 사기 논란으로 인해서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뭐 거의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반면 1.6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배터리 데이가 동부 시간으로 4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 때문일까요? 상승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틱톡 관련 협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라클 주가 1.79%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증시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알리안츠 번스타인의 짐 튀어니 이 CIO의 발언을 보시면요. 자, 이제 선거 전에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0에 가깝게 됐다.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필요했던 종목들이 오늘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아틀라프 카쌈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리스트렉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경제 봉쇄 제한 조치가 생기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이 CNBC의 짐 크래머 진행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제가 그것도 찾아봤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유럽에서 봉쇄가 나타난다고 해도 미국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이 매도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말로는 지금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글리해 보인다. 그런데 항상 이런 순간이 투자의 기회의 순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이벤트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